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화 시간을 통해서 카메라에 잡히는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는 샷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오늘은 그 샷과 촬영에 대해 좀 더 깊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샷에는 몇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사이즈에 따라서 롱샷, 풀샷, 미디움샷, 클로즈업으로 나눈다고 배웠죠. 그리고 한 명이 나오는 샷은 원샷, 두 명이 나오는 것은 투샷, 그리고 세 명이 나오는 것은 쓰리샷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1S, 2S, 3S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명이 등장하는 것을 그룹샷, 그래서 GS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서 촬영하는 것을 더블 액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위로 자르듯이 조각조각 잘라서 붙이는 편집을 컷 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롱샷은 사람과 배경을 최대한 멀리서 찍는 샷인데요. 어떤 학생들이 롱샷은 언제 사용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보통 롱샷은 영화의 처음과 끝에 많이 쓰입니다.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나 지역물, 도시 전체 등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거나 그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있죠. 요즘은 드론으로 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꼭 영화 처음과 끝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롱샷이 중간에 쓰일 때는 거기에 등장하는 인간은 굉장히 개미만하게 조그만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연약함, 그리고 고독함, 허망함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롱샷보다 조금 더 사람을 가까이 찍은 거,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찍은 샷을 풀샷이라고 하는데요. 그 풀샷은 등장인물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즉 공간과 등장인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할 때 쓰입니다. 특히 풀샷은 씬이 바뀔 때 그 씬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그 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샷이기 때문에 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찍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를 바로 마스터샷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마스터샷은 그 씬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다 담기도록 한 번에 찍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한 번 마스터샷을 찍어두면 중간중간 다른 미디움 샷이나 클로즈업 샷이 들어갈 것이 혹시 적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보험처럼 쓰이게 되는, 그렇게 해서 찍어두는 샷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씬을 찍을 때는 마스터샷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필요한 샷들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풀샷은 기본적으로 인물과 카메라가 멀찍이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에게 좀 친하지 않은 사람은 거리를 둔다고 말하잖아요. 카메라도 인간관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그 인물의 속마음까지는 다가가지 않은 상태, 인물이 자기의 본 모습이나 어떤 진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약간 거리를 멀찍하게 두는 객관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이 풀샷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풀샷을 주로 위주로 해서 영화를 찍으면 그 영화는 굉장히 차가운 영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의 감정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좋은 샷이 뭐였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클로즈업이에요. 클로즈업은 풀샷과 반대로 인물의 감정에 매우 가까이 다가갑니다. 우리도 친구 사이에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닌 이상 얼굴을 보면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들이밀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이 영화를 찍을 때도, 영화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랑 그 카메라가 인물과 갖고 있는 관계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클로즈업을 정말 서로 안 찍으려고 해요. 일단 배우도 자기 얼굴이 클로즈업으로 너무 가까이 카메라에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찍는 친구들도 뭘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 하면서 클로즈업 찍는 걸 굉장히 아낍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클로즈업이 인물의 감정을 굉장히 가까이 보여주기 때문에 클로즈업을 통해서 그 영화가 격정적이거나 긴장감이 넘치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하는 그런 영화의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클로즈업과 풀샷을 적절하게 섞어서 잘 써야겠죠. 특히 드라마에서는 클로즈업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특히 드라마의 맨 마지막에는 항상 그 주연 배우의 클로즈업 씬으로 딱 끝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영화는 일단은 스타 배우의 그 얼굴이 중요하고, 또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야 하고, 또 그 드라마의 진행도 굉장히 또 빠르게 감정 위주로 또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청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클로즈업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끝날 때 또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딱 끝나줘야 다음 편이 또 좀 더 기대가 돼서 시청률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영화에서 클로즈업을 많이 쓰고 풀샷을 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인물의 감정은 잘 알겠는데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소나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풀샷과 클로즈업과 미디움샷들이 적절하게 쓰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서로 대화할 때는 어떤 샷을 쓰는 게 좋을까요? 두 사람이 모두 함께 한 화면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미디움으로 투샷을 쓰면 아주 좋죠. 물론 풀샷으로 투샷을 써도 상관없고요. 당연하죠. 근데 두 사람이 대화하는 그 대화의 목소리를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는 미디움 정도로 다가가야 그 대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디움 혹은 클로즈업을 쓰고 싶은데 두 사람이 만약에 한쪽 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연출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수업의 주제입니다. 자, 제가 두 사람의 그 대화씬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캐릭터를 오늘 모셔왔어요. 예, 아주 힘들게 이 두 캐릭터를 데려왔습니다. 자, 한 명은 우리 곰 친구고요. 한 명은 토끼 친구인데요. 이 두 친구가 이렇게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은 투샷 미디움으로 이렇게 예쁘게 담기면 되겠죠. 혹은 멀리서 풀샷으로 잡아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여줘도 괜찮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주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옆모습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토끼의 얼굴도 봐야 되고 곰의 얼굴도 봐야 되는데 토끼의 얼굴 따로 곰 얼굴 따로 찍으면 두 사람이 너무 친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친밀한 관계와 대화를 표현하면서도 이 두 사람을 한 화면에 담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제가 이 두 친구를 통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곰돌이 친구와 토끼 친구가 서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에펠탑 앞에서. 이렇게 장소도 보이고, 그 다음에 뒤에 배경도 보이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몸이 다 보이고, 또 무엇을 하는지 행동도 보이게 하는 이런 샷을 풀샷이라고 했죠. 그리고 풀샷이면서 지금 투샷인 거죠. 또한 이렇게 만약에 씬 전체를 한번 쭉 찍었다 이 상태로 그럼 이제 그거는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있는 마스터샷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스터샷까지 다 찍었어요. 이번에는 곰돌이하고 그 다음에 토끼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감독이 이렇게 곰돌이 얼굴을 찍었어요. 그래서 토끼야 뭐하니? 라고 찍었어요. 그 다음 이제 토끼가 대답을 해야 되니까 다시 이렇게 토끼 또 원샷을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약간 옆모습으로 나 지금 그냥 놀고 있는데 왜? 하고 얘기했다고 하죠. 그러면 곰돌이하고 토끼하고 대화는 하고 있지만 좀 별로 친하지 않은 원샷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대화를 하긴 하는데 그다지 지금 가깝지 않거나 소통이 되고 있지 않거나 뭔가 단절됐거나 거리감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이렇게 담고 싶은 거예요. 사이좋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얼굴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투샷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곰돌이의 어깨를 살짝 걸고 토끼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곰돌이가 무슨 말을 할 때는 또 이렇게 토끼를 살짝 걸고 곰돌이를 찍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투샷은 투샷인데 한 사람은 살짝 어깨나 머리 뒷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이렇게 클로즈업이 나오는 이런 또 특이한 투샷이 되는 거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드라마에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오버 더 숄더 샷이라고 해서 OS 샷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뭐 어깨 너머 샷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어깨를 넘어서 상대방을 찍는 기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OS 샷은 두 사람 간의 어떤 대화나 두 사람 간의 관계, 긴밀한 관계를 한 화면에 담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샷이랍니다. 그래서 OS 샷은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곰돌이가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토끼야, 나 사실은 너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곰돌이가 클로즈업이니까 감정이 엄청 들어갔잖아요. 근데 토끼의 감정과 곰돌이의 감정 중에 누구의 감정이 더 관객에게 느껴질까요? 네. 대사를 하고 또 클로즈업도 있는 우리 곰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묘하게 이 곰돌이의 말을 듣고 있는 토끼의 뒷모습에서도 감정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토끼는 지금 어떨까?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이 뒷모습을 통해서 뭔가 이 듣고 있는 그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OS 샷의 또 매력이거든요. 만약에 토끼야 나 너 좋아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토끼야 나 너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 이 토끼의 감정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거죠. 곰돌이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토끼의 얼굴 표정을 이렇게 한번 또 살짝 보여준다면 뭔가 말은 하지 않아도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으세요? 자, 이게 바로 OS 샷의 구성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인 캠피온의 피아노라는 명작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 주인공은 말을 하지 못해요. 그 대신 피아노가 자기의 언어를 대변할 만한 분신 같은 존재인데요. 아버지의 결정으로 모르는 곳에 시집을 오게 된 주인공은 그 피아노를 가져오게 되는데 피아노가 너무 무거워서 그곳 원주민들이 옮기지 못하고 그냥 그 피아노를 바닷가에 두고 가게 됩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피아노를 두고 떠나는 그 주인공의 모습과 그 피아노가 한 화면에 담기는 유명한 OS 샷이 있습니다. OS는 꼭 인물과 인물이 필요는 없습니다. 물건을 걸고 인물을 찍을 수도 있고 또 인물을 걸고 물건을 찍을 수도 있죠. 여기서 감독은 주인공 여자의 뒷모습을 걸고 피아노를 찍었어요. 이 샷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일까요? 누구의 감정일까요? 그렇죠. 바로 피아노를 바라보는 여자의 그 감정이죠. 여자의 감정이 이 주인공의 뒷모습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아주 절절한 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 대한 그 상대방의 감정을 표현하는 샷을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것을 듣는 표정이거나 아니면 웃는 표정,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놀란 표정, 이런 것들을 리액션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예능에서 리액션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죠? 예능에 리액션이 없으면 재미가 없죠. 그죠? 막 웃기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웃기는 것에 막 반응해서 배꼽을 잡고 웃는 사람도 되게 중요하죠. 정현동 같은 사람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미치면 그것에 우당탕 하면서 쓰러지는 그런 리액션도 필요해요. 그리고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듣는 사람의 리액션이 없으면 그 프로그램의 긴장감이 떨어질 거예요. 복면가왕이라든지 뭐 푸디오 같은 것들 보면은 막 그 심사위원들의 심각한 표정, 그 다음에 동료 가수들의 막 감탄하는 표정, 이런 것이 그 재미를 더해주잖아요. 개콘에 방청객이 없으면 당연히 그 개그가 재미가 없겠죠. 스릴러에서는 악역의 등장에 놀라는 주인공의 리액션이 없으면 영화가 완전히 생명력을 잃겠죠. 이렇게 리액션은 때로는 액션보다도 더 중요하답니다. 멜로는 말할 것도 없겠죠. 멜로에서의 그 생명은 감정이니까요. 우리 좀 예전 영화인데 봄날은 간다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뭐 라면 먹고 갈래 이런 대사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봄날은 간다의 거의 마지막 부분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 대사가 바로 나오는 그 부분인데요. 이영애가 막 유지태한테 이랬다 저랬다 막 만났다가 헤어졌다 뭐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나서 이제 쿨하게 이제 헤어지면서 총총총총 걸어갑니다. 그걸 바라보는 유지태의 얼굴이 아주 길게 롱테이크로 보여져요. 여기서는 멀어져가는 걸어가는 그 이영애의 모습이 바로 액션이라면 그걸 당하고 서 있는 그 유지태의 모습이 바로 리액션인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유지태의 리액션으로 정말 명장면이 되었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는 그 대사도 중요하지만 그 씬을 그렇게 유지태의 리액션으로 투샷으로 그리고 일종의 약간 OS처럼 유지태를 표현하면서 또 상대방을 표현하는 그런 투샷으로 연출한 그 감독의 감수성이 돋보이는 영화랍니다.
자, 이번에 다시 토끼 친구와 곰돌이 친구로 돌아와 봅시다. 자, 토끼 친구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어요. 자, 그럼 토끼 친구가 읽는 책이 뭔지 좀 궁금하잖아요. 자, 그러면 토끼 친구가 읽는 책을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는 클로즈업으로 이제 책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겠죠.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은, 책이 거꾸로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토끼가 보는 시점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서 마치 토끼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책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면 토끼가 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리고 조금 더 집중력을 높이고 싶으면 그 다음 장면에서 한 번 더 집중하고 있는 토끼의 눈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와,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자, 그렇게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곰돌이 친구가 똑똑똑 토끼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왜? 하고 딱 뒤돌아봤어요. 그 다음 장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제 곰돌이 친구를 보여줘야겠죠? 근데 이제 곰돌이 친구를 딱 쳐다보니까 두둥 토끼야 안녕. 와 어때요? 곰돌이가 엄청 커 보이죠? 토끼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니까 안 그래도 큰 곰돌이가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는 아유 깜짝이야. 안 그래도 토끼는 곰돌이보다 키가 작은데 이렇게 곰돌이 입장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촬영을 하니까 토끼가 정말 작아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막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자, 이렇게 카메라가 밑에서 위를 향하여 찍는 것을 로우 앵글, 그리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높은 곳에서 아래를 향하여 찍는 것을 하이 앵글이라고 해요. 그리고 눈높이에 딱 맞춰서 이렇게 찍는 것을 아이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눈높이에 맞춰주면 두 사람이 덩치 차이가 좀 있어도 굉장히 평등해 보이죠. 그리고 두 사람 관계가 안정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조화도 좋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카메라가 밑에서 위를 향하여 쳐다본다고 하면 느낌이 좀 어때요? 네, 로우 앵글로 찍으면 친구들이 조금 더 활동적이어 보이고 얼굴 표정도 더 생생하게 보이고 아까는 그냥 도란도란 앉아 있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뭔가 좀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만약에 카메라를 하이 앵글로 찍었다고 하면은 위에서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고 두 사람이 뭘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왜냐면 표정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비밀스러운 게 있다던가 불안하던가 이 상황이 조금 자신감이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힘 있는 사람이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인물이 작아 보이고 로앵글로 찍으면 인물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좀 커 보이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답니다. 이제 곰돌이가 토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토끼야, 너 숙제 다 했니? 응, 나는 숙제 다 했는데. 자, 곰돌이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고 토끼는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죠. 근데 만약에 그 다음 장면에서 곰돌이를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모르고 실수로 해서 카메라가 토끼의 뒤로 가서 이렇게 찍게 된 거예요. 곰돌이가 야, 난 숙제 안 했는데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얼핏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곰돌이도 토끼처럼 오른쪽을 쳐다보고 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사람은 마주보고 있는데
마치 편집한 장면은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데 그것을 180도 선이라고 해요. 우리가 카메라를 360도로 다 사용하면은 이게 방향이 헷갈려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가 오른쪽에 있고 누가 왼쪽에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 장면 같은 것을 보면 공격하는 방향 서로 반대로 있잖아요. 공격하는 방향, 수비하는 방향이 서로 다 반대잖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반드시 그 운동장에 가로지르는 가운데에서 한쪽에만 있지 이쪽 저쪽에 카메라가 다 있다 보면은 보는 시청자 입장에선 굉장히 헷갈리겠죠. 지금 누가 어느 쪽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건지, 공격을 하고 있는 건지, 뒤로 후퇴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촬영을 할 때 이렇게 가상의 180도 선을 생각하고 그것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대화에서 주로 쓰이는 OS샷과 리액션 샷의 중요성, 그리고 180도 법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영화는 많은 법칙과 규칙으로 한 컷 한 컷 만들어지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결국 감독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영화는 실패한 것이겠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샷의 사용과 장면을 우리는 연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